이제 짜질구리한 거 몇 가지를 얘기를 좀 할게요. 한 세 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로 얘기해야 될 건 뭐냐면 합성함수의 극한이거든요. 요거는 바로 예제를 풀면서 볼까요? 요거입니다. 8번인데요. 그냥 함수의 극한도 하기 싫은데 합성도 할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합성하는 녀석이야. 이것의 극한값이 존재하면 그것의 값을 찾아보세요거든요. 이 합성한다는 건 우리 1학년 때 그 수학하에서 함수 할 때를 생각해 보면 x를 f에다 먼저 넣고 그 f가 뱉어내는 걸 g가 밑에서 이제 받아먹고 그렇게 해서 뭐가 나오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함수니까 이렇게 넣어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건 1에서의 값이 존재하냐고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하냐고 물어보는 거니까 좌극한, 우극한 살펴서 걔네들이 같은지를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극한값이 존재하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좌극한, 우극한 살펴보는 거라고요. 살펴볼 건데 이 합성함수의 극한은 이제 설명을 하기는 할 거다만 여러분 항상 이 그림 가지고 푸는 거예요. 1에서의 극한을 물어보는 거니까 1-랑 1 플러스를 즉 좌극한 우극한을 f에다가 먼저 넣는 거고요. 그 녀석을 다시 g에다 넣어서 얘네들이 같은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합성함수의 극한 아니면 합성함수의 연속성을 파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써먹을 거냐면 괄호 1번부터 해볼게요. f 입장에서 이제 1-랑 1 플러스인데 1에서의 우극한 좌극한이잖아. f한테 먼저 넣을 거니까 좌극한부터 보자고요. f 좌극한은 지금 이 그림에서 보니까 얼마예요? fx의 1에서의 좌극한이니까 1은 여기 있고요. 왼쪽에서 다가온다며. 그죠? 그러니까 화살표가 이런 식으로 그어지겠죠? 이 화살표의 끝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다? 0이에요. 1 아니야. 1은 x좌표고 요점 y좌표는 0이잖아요. 그러니까 0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1 플러스도 볼 건데 1보다 오른쪽에서부터 다가오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야? 화살표가 이곳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고 있다? 0을 향하고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0인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받아먹는 G 입장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G는 정말로 0이라는 값이 들어온 거냐? 정말 딱 0이 들어왔냐? 그건 아니에요. 잘 보시면 자 이게 멀어 이렇게 그림이. 여기다 쓸 걸 그랬어. 1-1 때를 먼저 보시면 왼쪽 편을 보겠다는 건데 이 화살표가 점점점 0을 향해서 다가가는 게 맞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이 fx의 값, 즉 함수 값이 0이 되기 전에 멈춰요. x가 1 되기 전에 멈추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확대해서 그려보면 1,0이라는 점이 여기 있다고 했을 때 화살표는 여기 가다 말고 멈춘다고. x가 1이 되기 전에 멈추는 거잖아. 멈춘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해하자고 그냥 이제 한 얘기예요. x가 1이 되기 전에 멈출 거거든. 그럼 fx도 즉 y좌표도 0이 되기 전에 멈추는 거예요. 여기 딱 닿아야 0인데 0 되기 직전에 화살표가 끝났다고. 그쵸? 그러니까 내가 편의상 0이라고 쓰긴 썼지만 즉 목적지가 0인 건 맞는데 그럼 이걸 받아먹는 G 입장에서 정말로 0이 들어온 거냐? 0이 안 들어왔어요 아직. 0보다 작은 쪽에서 점점점 0이 되어가는 값이 들어오는 거야. 그죠? 추세를 살펴보면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점점점 1이 되어가면 fx는 0보다 작은 쪽에서 점점점 0이 되어가는데 그럼 밑에서 받아먹는 G 입장에선 0보다 작은 값이 점점점 0이 되어가는 중이구나. 그런 값이 나한테 들어오고 있는 거야. G한테는.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0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 0-라고 써야 돼요. G 입장에선 0보다 작은 값이 들어오고 있는 거니까. 그럼 얘는요. 1 플러스잖아요. 1보다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거야. 이런 값들이거든요. x가 1보다 큰 쪽에서 점점점 1이 되어가면 fx는 0보다 큰 쪽에서 점점점 0이 되는 값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밑에서 받아먹는 G 입장에선 0보다 큰 값이 들어오고 있는 거라고. 물론 0이 되는 값이 들어오는 게 맞는데 실제로 딱 0이 아니라 0보다 큰 값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G한테는 0 마이너스랑 0 플러스가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고 그럼 이걸 가지고 다시 찾아보면 0 마이너스래요. 어디야? 이거지 이거. 2죠. 0 플러스는 이거잖아요. 1이네요. 그죠? 둘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건 값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약간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죠? 두 번째 것도 해볼게요. 1 마이너스랑 1 플러스를 F에다 넣을 거고 이걸 G에다 넣을 거예요. 1 마이너스 이렇게 생겼습니다. 0을 향해 가고 있네요. 0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0보다 큰 겁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중이잖아요. 함수값이 0보다 큰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0은 0이긴 한데 0보다 큰 겁니다. 1 플러스는요. 화살표 이렇게 그어지죠. 역시나 0을 향하고 있어요. 0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0보다 큰 겁니다. 역시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중이잖아요. 0 플러스예요. 오케이? 그럼 0 플러스면 얼마였다고 아까? 1이었다고. 얘도 1이고 얘도 1이죠. 물론 얘도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굳이 방향을 써보자면 플러스고 플러스인데 이게 마지막 최종 종착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중요하지 않아요. 목적지만 같으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은 극한값이 1이다. 이렇게 생겼던 거지. 마지막 세 번째 거는요. 1 마이너스랑 1 플러스인데 1 마이너스는 왼쪽에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화살표가 그어지겠죠?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0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위에 있는 애들처럼 위에서부터 내려오거나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부터 오는 중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로 딱 0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정말로 딱 0이 나온다고. X는 뭐 0.5, 0.6, 0.7, 0.8, 0.9, 0.99, 0.999, 0.9999 이런 식이 될 텐데 그때마다 fx는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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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x가 1에 가까워지는데 fx는 정말로 계속 빵빵빵빵빵빵 이러고 있으니까 g 입장에서는 그냥 0이 들어오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여기는 방향 없이 정말로 딱 0이라는 값이다 라는 거고 그때는 여기에 누가 들어가는 거냐면 함수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애들은 0 마이너스냐 0 플러스냐 이거 다 뭐 얘기하는 거냐면 극한값 찾는 거거든요. 이쪽에. 근데 얘는 0이라는 값이 실제로 들어가 버린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극한값이 아니라 함수값이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0을 대입했을 때의 값인 2가 딱 튀어나가는 거다 그 얘기야.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입니다. 1 플러스도 마찬가지죠. 화살표 이렇게 그어지거든요. 이건 지금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밑에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정말로 딱 0이라는 값이다 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G 입장에선 그냥 0이 들어온 거야. 함수값 나가는 겁니다. 2. 둘이 같으니까 그 값이 2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합성을 하는 경우엔 중간에 걸쳐가는 녀석을 잘 보셔야 되고 이 화살표가 위에서부터 가는 건지 밑에서부터 오는 건지 아니면 옆에서부터 가는 건지에 따라서 얘 나름대로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 누구도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유심히 보셔야 되고요. 그 극한의 성질 할 때 사실은 얘기 안 하고 넘어가는 거 중에 하나인데 얘기 안 하고 넘어왔는데 연속에 가서는 어차피 얘기해야 되니까 요거 한 김에 잠깐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극한값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한 점에서 원래 판단하거든요. x가 a로 갈 때 fx는 b야. 그 말은 제가 그래프 처음에 3개 그렸잖아요. 화면을 지우고 그래프를 처음에 3개 그릴 때 이렇게 하나 그렸고 이렇게 하나 그렸고 이렇게 하나 그렸거든요. 얘는 여기서 극한값이 있고요. 얘도 여기서 극한값이 있어요. 얘는 여기서 극한값이 없어요. 근데 이거 이 점에서나 극한값이 없는 거지 이 점에서는 극한값이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극한값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건 한 점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x좌표 하나에서만. 이 점에서 자극한 우극한 이거 가지고 극한값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냐면 그 점에서 수렴하는 녀석 두 개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분모 영위할 때 나누면 수렴해요. 그죠? 극한의 성질에 나왔던 거야. 수렴하는 두 개는 짬뽕하면 수렴해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뭐 하는 거냐면 합성하는 거잖아요. 수렴하는 녀석 두 개를 만약에 합성한다고 쳐봐. 그러면 수렴할 거냐 안 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모른다가 되어야 돼요. 한 점에서 판단하는 건데 그 점에서 수렴할지언정 합성을 해버리면 전혀 다른 중간에 이상한 결과가 만들어진다고요. 그죠? fx도 gx도 둘 다 1에서 극한이 있어. 뭐 1에선 극한이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f를 한번 통과했더니 0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g 입장에선 아니 난 1에서 극한이 있다는데 0을 갑자기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극한도 그렇고 연속도 그렇고 원래 점에서 판단하는 건데 수렴하는 녀석 두 개를 사칙연산한 결과는 수렴하는 게 맞지만 합성한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됐죠? 연속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요게 합성하면서 극한 이야기고요. 밑에도 보시면 이렇게 fx 하나 나와 있고 ff 이런 거 조사하세요잖아요. 보시면 0으로 갈 때의 ff, 2로 갈 때 ff거든요. 물어봤다는 건 뭐 하라는 거다? 0 플러스랑 0 마이너스 f에 한번 넣고 튀어나오는 거 또 f에 한번 넣어서 같은지 보라.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지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짜질구레하게 해야 될 얘기 또 하나는 뭐냐면 극한의 대소관계라고 하는 건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fx랑 gx랑 이런 관계에 있는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를 베타라고 보면 알파와 베타의 크기를 비교해 보자는 거야. 누가 크겠어요? 당연히 베타가 크겠지. 원래 gx가 더 크다며. 이게 크다는 건 그래프를 그려보면 위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gx가 원래 큰 녀석이기 때문에 극한값 수렴한데 그래봤자 당연히 얘가 더 클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둘이 같을 수도 있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등호가 갑자기 생겨요. 여기에 등호가 있는 경우는 당연하고 여기에 등호가 없는 경우여도 등호가 생긴다는 거야. 뭐 아주 대표적인 예로 그냥 막 뭐 생각하기 쉬운 걸로 예를 들어서 얘를 마이너스 x분의 1이라고 보고 얘를 x분의 1이라고 보고 무한대로 보내버릴 거야. x가 무한대라는 건 양수이기 때문에 이건 맨날 양수고 이건 맨날 음수잖아요. 얘가 맨날 커요. 그런데 이거 그거 보내면 얼마예요? 0이겠지 뭐. 그죠?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 얘도 그 값 0이에요. 둘이 같아요. 언제나 얘가 큰 녀석이지만 극한 값을 찾아보면 둘 다 수렴해 같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없던 등호가 갑자기 생겨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 대소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녀석이고요. 책에서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등호까지 넣어가지고 항상 설명하거든요. 근데 이거 등호가 없는 녀석이어도 등호가 생기는 거야. 등호가 없는 녀석도 등호가 생긴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한테 자주 파하는 함정은 뭐냐면 얘랑 얘가 둘이 수렴하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건데 뭐 자주라기보다 가끔 나오는 함정인데 기본적으로 대소를 비교하겠다는 건 숫자여야지 크다 작다가 되잖아요. 대소를 비교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빼서 0보다 큰지 작은지 보는 거잖아요. 빼서 0보다 크냐 작으냐를 보겠다는 건 숫자여야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렴해야 누구보다 크다 작다가 돼요. 그러니까 f와 g의 수렴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을 때 x가 a로 갈 때 fx랑 x가 a로 갈 때 gx랑 비교해보면 야, 얘가 더 큰 거야. 이러면 틀렸다고요. 이건 맞았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얘가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얘가 수렴하는지 하지 않는지 모른다고요. 수렴한다면 이런 대소관계를 갖는 게 맞지만 수렴한다는 걸 확인할 수 없으면 그냥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좀 별로다 그지? 표정들이 별로네. 아무튼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등호가 생긴다라는 거고요. 얘를 가지고 한 발짝 더 가면 누가 나오냐면 fx와
gx 사이에 hx라는 녀석이 있다고 했을 때 x가 a로 갈 때 fx랑 x가 a로 갈 때 gx 둘 다 같은 값에 수렴한다면 x가 a로 갈 때 hx도 알파에 수렴한다 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름이 뭐냐면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는 건데 이게 fx가 있고 gx가 있고 그 사이에 지금 gx가 껴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a로 갈 때 극한값이 같대. 극한값이라는 건 목적지라 그랬죠. fx가 가는 곳이랑 gx가 가는 곳이 같다고. 한 점으로. 그럼 그 사이에 껴있는 hx도 그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보통 어떨 때 쓰냐면 정확히 hx가 누군지 모르거나 그것의 극한값을 찾기 어려울 때 쓰는 건데 이거 극한값 찾으려고 보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얘보다 조금 큰 거, 얘보다 조금 작은 거 그거 두 개를 가지고 극한을 보내봤더니 둘이 같은 값을 수렴하네. 그럼 사이에 껴있는 요 놈도 거기밖에 갈 데가 없다는 거야. 그죠? 마치 이렇게 말려 들어가듯이 요 녀석도 그 사이에 딱 낄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요게 샌드위치 정리고요. 이것의 극한값을 실제로 딱 찾기 어려울 때 주로 쓴다는 건데 여러분한테 굳이 어려운 거 하나를 던져주고 극한값 찾아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이거 써야 되는 경우는 눈에 빤히 보입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예제 같은 경우인데 이거 첫 번째 거 보시면 이런 거예요. fx가 누군지 안 주고 갑자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이 사이에 들었대. 그러면서 뭐 물어봤냐면 2로 갈 때 극한값 물어봤어요. 아니 뭐 fx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극한값을 물어봤어 싶은데 이거 2로 갈 때 극한값 찾아보면 3이죠. 맞냐? 이거 2로 갈 때 극한값 3이잖아요. 얘도 2일 때 3이고 얘도 2일 때 3이야. 사이에 껴있는 요 놈도 2일 때 3일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주로 쓰고요. 가우스 일세도 꽤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가우스는 사실은 푸는 방법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샌드위치 정리로 증명을 하기는 합니다만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 가우스 3분의 x라는 건 요 녀석 나름대로의 범위를 살펴보는 건데 바로 해도 될까? 이렇게 볼까요? 상용로 같은 거 할 때를 생각해 보면 x라는 녀석은 지 나름대로의 정수 부분이랑 0 이상 1 미만의 소수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어떤 숫자를 가우스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소수 부분을 날리는 거잖아요. 그 소수 부분을 알파라고 한번 써보겠다는 거지. 그럼 알파는 0 이상이고 1 미만이거든요. x 마이너스 가우스 x 요 녀석이 알파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0 이상 1 미만이야. 그래서 요렇게만 비교를 해보면 가우스 x는 아무리 커도 x보단 작거나 같아요. 근데 요렇게 비교해보면 가우스 x는 x 마이너스 1보다는 큰 거예요. 되죠? 무슨 얘기지? 뭐 x를 하나씩 뺀 다음에 뒤집어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가우스 x라는 녀석의 범위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와서 보면 이 가우스 3분의 x라는 거 얘는 아무리 커도 3분의 x보다는 작을 거고요. 아무리 작아도 3분의 x 빼기 1보다는 클 거다 인데 나는 지금 얘를 찾고 싶은 게 아니라 얘를 찾고 싶은 거잖아. x는 어차피 양수일 거니까 x분의 12를 다 곱해요. 이렇게 부등호 방향 안 바뀌겠죠?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리미트를 다 달아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러면 없던 등호가 갑자기 생겨나겠죠? 그리고 나서 그 값을 찾아보면 얘는요. 그냥 뭐 바로바로 약분 돼버릴 거니까 4다 이렇게 생겼고요. 얘도 3분의
x 빼기 3인데 어차피 최고차항 계수 비교해보면 3이랑 10이어서 약분하고 날리면 얘도 극한값이 4라고 나와요. 그래서 가운데 껴있는 요 녀석의 극한값도 4다. 이렇게 찾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우스가 달려있는 녀석 중에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요게 첫 번째 하나의 유형이 됩니다. 가우스가 달린 극한 찾을 때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그냥 이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거는 교과서니까 이렇게 증명하는 건데 이런 생각하는 거야. 가우스 안에 3분의 x가 들었는데 x가 무한대로 가요. 졸라 커진다고. 근데 가우스는 고작 해봐야 1 빼는 거거든요. 1도 채 안 빼는 거지. 소수 부분만 버리는 거잖아. 3분의 x 엄청나게 큰 숫자에 가우스를 씌우면 고작 1 빼는 거예요. 티가 안 난다고. 1 빼는 건. 가우스라는 기호가 하는 건 고작 1 빼는 건데 아니 x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에서 1 빼는 거야. 티가 안 난다고. 그냥 무한대라고. 다시 말해서 가우스 안에 들어있는 게 무한대로 간대. 가우스 기호 그냥 쌩까고 푸는 겁니다. 어차피 둘이 똑같은 거밖에 안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바로 약분해서 4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이 가우스 극한 중에 요 안에가 무한대가 아닌 경우도 당연히 나오거든요. 그 연습 문제에 가면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거기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할 텐데 무한대로 가는 경우엔 땡큐. 그냥 가우스 없다고 생각하고 풀어도 충분하다. 그거를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다음 챕터로 가보면 이 여기 활용 문제 하나 있는데 패스 넘어가고요. 미정계수의 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뭐 나오는 거냐면 중요한 명제가 두 개 나옵니다.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가 뭐 알파 수렴했어. 알파는 실수예요. and x가 a로 갈 때 gx가 0이야. 그렇다면 x가 a로 갈 때 fx도 0이야. 이런 이야기고요. 또 하나 비슷하게 생긴 게 누가 있냐면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가 알파. 이게 똑같은 거야. and x가 a로 갈 때 fx가 0 이면 x가 a로 갈 때 gx도 0. 둘 중에 하나는 맞는 거고 하나는 틀린 겁니다. 누가 맞게? 누가 맞고 누가 틀렸을까? 오늘 했던 얘기 가지고도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했던 이야기 가지고도. 앞에 걸 보면 식이 두 개잖아요. 얘도 수렴했다는 뜻이고 얘들도 수렴했다는 뜻이에요. 둘이 수렴한 거 가지고 이거 만들어 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첫 번째 줄에 있는 걸 보면 이거 수렴했고 이거 수렴했어. 이거 두 개 가지고 뭔가 연산해서 얘를 찾으라는 거예요. 뭐 하면 돼요? 둘이 곱하면 되죠. G분의 F고 얘는 G잖아. 둘이 곱하면 G가 약분되고 F는 남을 거잖아. 수렴하겠죠? 곱하는 건 무조건 수렴이지. 수렴하는 거 둘이 곱하면 무조건 수렴. 이거 자체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따로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이거 전체가 무언가에 수렴했다는 얘기고 얘가 수렴했다는 얘기니까 수렴한 두 개를 곱해서 째려 만드는 거야. 당연히 수렴하는 거고 그 극한 값이 얼마냐면 알파랑 0을 곱한 0이라는 값을 수렴하는 거라고요. 그죠? 얘는 참이다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럼 얘는 참이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왜 아닐까 생각해보면 이거 알파에 수렴했대. 얘도 0에 수렴한 거야. 둘 다 수렴했거든. 그럼 이 두 개를 가지고 무슨 짓을 해야 제가 될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뭐 해야 돼? 나눠야 돼. 얘가 분모로 들어가야 돼요. G분의 F가 분모에 들어가야 G분의 F 분의 F 여서 G만 딱 남을 거라고. 그지?
그럼 얘가 분모에 들어갈 거라는 건데 이게 분모에 들어가서 수렴하려면 무슨 조건이 필요하다고? 얘가 0이 아니에요 라는 조건이 필요하다고요. 만약에 얘가 0이면 그런 계산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라고. 알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이 참이 되려면 지금 요 상태에선 거짓이고요. 여기에 알파가 0이 아니에요 이런 조건이 달리면 얘는 참으로 바뀌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나누기를 해서 저거 만들 거기 때문에 나누기를 할 요 녀석, 분모에 들어갈 요 녀석이 0이 아니에요 이런 조건이 있으면 성립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고요. 요거를 조금 더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얘 보시면 어쨌든 G분의 F가 수렴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얘 분모가 0이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분모 혼자 0이 되면 수렴할 수가 없잖아요. 뭐 0분의 3 이거 이상하잖아. 그건 발산이에요. 뭐 0분의 1 이런 거 발산이라고. 최소한 수렴하려면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 인수 찾아서 약분해야 돼. 약분이 돼야 된다고. 분자도 0이 돼야 돼 그 얘기입니다. 분모 혼자 0이 되면 수렴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 0분의 0꼴이 돼서 인수분해하고 약분하는 결과를 거쳐야 수렴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모 혼자 0이 되면 안 돼. 분자도 같이 0이 돼야 돼. 그런 뜻이라고요. 근데 이거는 수렴했는데 분자가 0이래. 뭐 어때? 0에 수렴하면 되지. 3분의 0은 수렴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수렴했고 분자 혼자 0이래. 그건 뭐 상관없다는 얘기야. 3분의 0은 수렴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극한값이 0이 아니라는 거지. 수렴했는데 분자가 0이야? 그런데 극한값 전체적으로 봤더니 0은 아니래. 그럼 분자가 0이 되는 것도 약분돼서 날아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분모도 0이 되어야 한다라는 소리라고요. 이게 이런 단서가 만약에 없었으면 분자 혼자 0이 돼도 괜찮다고. 저거 아니라고. 거짓이라고. 그지? 그냥 0에 수렴했다 이러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극한값이 하필 0이 아니래. 근데 분자가 0이야? 그럼 얘가 0이 되는 건 날아갔겠지. 그래야 0이 아닌 값에 수렴할 거잖아요. 어떻게 날린다고? 분모도 똑같이 그 인수를 가지고 있어서 약분되는 바람에 날아가는 거라고요.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소리고요. 이걸 이용해서 뭘 하는 거냐면 이런 개수들 찾아보는 거예요. x가 1로 갈 때 분모가 x-1이에요. 0 됐네요. b가 근데 숫자라고 그랬거든. 수렴했다는 얘기잖아요. 분자도 0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인수분해가 되고 약분이 될 거니까. 그래서 분자에 1 대입하면 0이야 이 생각하는 거고요. 분자에 1 대입해서 0이라는 건 a-2가 0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a가 2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a에다 2를 이렇게 넣을 거라고요.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인수분해하고 약분하면 되겠죠. 그리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분모는 그대로 있고 분자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이렇게 묶으면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날아가겠죠? 이렇게 생겨서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a하고 b를 좀 찾아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매번 이렇게 하기가 약간 귀찮거든. 그래서 하나 요령을 좀 알려드리자면 이걸로 얘도 지금 보면 어쨌든 유리식 전체가 3분의 1에 수렴한 건데 분자가 0으로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모도 0이 되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분자가 0이 되는 인수가 날아갈 거잖아.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분자가 x-1이고 분모도 1을 대입하면 0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0이에요. 그래서 b 자리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인수분해를 해야 되거든. 약간 귀찮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어차피 얘가 이걸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있을 거잖아. 그래 약분 될 거잖아. 그럼 하나가 이걸로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건 그 뒤에 누가 나온다는 이야기냐면 얘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어떻게 찾은 거냐면 이거 가지고 찾는 거예요. 상수항이 B거든. x-1이 인수로 들어있으면 전개했을 때 상수항이 B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머지 하나는 x-b겠지 이런 생각하는 거라고. 이걸 전개하면 얘랑 똑같겠지. 물론 뭐 그러면 a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기긴 했을 텐데 어차피
인수분해 결과 이렇게 생겼을 거니까. 얘가 지금 3분의 1이에요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통째로 약분이 되겠죠? 1을 대입하겠죠? 1 마이너스 b가 3이란 이야기잖아요. b가 마이너스 b다 그런 이야기고요. b가 마이너스 1에 집어넣어서 전개하면 a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는 게 조금 더 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이겠죠. 어차피 x-1이 인수로 있으니까. 그죠? 옆에 하나 더 볼게요. 이것도 엄청 자주 나오는 녀석이어서 방금 했던 거 약간 비슷한 것도 있고요. 보시면 기본 문제 11번인데 첫 번째 극한 보니까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분모 무한대로 갔죠. 근데 1에 수렴했거든요. 그럼 분자도 무한대로 갔다는 이야기죠. 뭐 알려주려고 나온 거야? 분자의 차수. 최고차가 몇 차? 2차. 그것의 개수가 얼마? 2. 그래야 2분의 2여서 1에 수렴할 거니까. 그냥 어떤 숫자로 가는 게 아니라 무한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차수 보는 거라고 최고차만. 그죠? 그래서 이 식에서 알아차릴 수 있는 게 뭐냐면 fx란 녀석이 다항식 그랬으니까 일단 출발을 이렇게 할 거란 이야기고요. 2x제곱. 그리고 그 뒤에 뭔지 몰라. ax 더하기 b. 이렇게 생각했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놈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아까 거랑 조금 전에 풀었던 거랑 똑같은 문제가 돼버렸죠.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분의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얘가 1이 돼요. 그럼 이걸 보고 2 대입해보니까 분모 0 됐죠. 분자도 0 돼야겠죠? 8 더하기 2a 더하기 b가 0이니까 b 자리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8 넣어도 되는데 어차피 x 마이너스 2가 인수로 있을 거라고. 그죠? 그게 이렇게 하는 거야. 분모부터 인수분해를 해보면 x 마이너스 2, x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요 놈이 나쁜 놈이에요. 이거 나쁜 놈이 아니야. 이건 그냥 3이야. 너무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죠? 분자도 볼 거야. 누가 있을 거라고? 얘가 필연적으로 있을 거라고. 그래 약분이 될 거니까. 그럼 그 뒤에 하나 누가 될 거냐면 일단 2x 이렇게 출발해야죠. 아하. 그리고 나서 상수항 맞춰주는 거야. b로. 마이너스 2네. 뭐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되겠죠. 물론 a는 복잡하게 생겼겠지만 상수항만 찾으면 어차피 b는 이렇게 생겼을 거니까. 얘가 얼마다? 1이다 그 얘기 하는 거라고요. 그럼 x-2는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대입을 해보면 3분의 4-2분의 b야. 얘가 지금 1이다 그 얘기 하는 겁니다. 그죠? b가 2네요. b가 2야. 전개하면 누군지 나오겠죠? 아이 fx잖아. 전개 안 해도 되네. b가 만약에 2야. 그럼 fx 이제 누가 되는 거다? x-2, 2x-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요. 그죠? 뭐 fx를 구하여라니까 전개해도 되고요. 뭐 이런 데서 갑자기 뭐 f3을 구하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3 대입하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으시는 게 어차피 인수분해 해야 되니까 미리 인수분해해서 찾으면 좀 편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할 건 끝났고 그래도 몇 개 풀어보고 가시는 게 좋겠지요? 지금 그 22쪽에 아까 활용 문제를 제가 빼먹고 넘어왔어요. 그래서 거기 밑에 있는 유제 빼고 나머지 애들은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30분밖에 없어서 연습 문제를 제가 번호 몇 개를 먼저 얘기를 할 테니까 그거를 좀 풀어보시고요. 1번 연습 문제 번호예요. 1번, 4번 6번은 뭔데 표시해야지? 6번 그래 6번 10번 15 하나 둘 셋 15, 16, 17 요
이렇게 7개만. 연습 문제에 있는 7문제. 지금 좀 풀어봅시다. 풀어보라고 한 문제들 중에서 뭐 1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F1의 값 찾으라고 한 건데 0분의 0 되는 거 요 녀석들이 나쁜 놈인 거잖아요. 얘는 나쁜 놈이 아니니까 대입해서 찾아보시면 되고요. 4번은 이제 이게 이런 걸 쳐다보면 fx를 따로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게 약간 버릇처럼 그렇게 되는데 fx가 누군지 안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지막에 예제 풀었던 것처럼 뭐 fx가 다항식이야, 뭐 2차식이야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아 fx가 요걸 뭐 인수를 가지고 있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는 fx가 어떤 놈인지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fx를 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순수하게 x분의 fx란 한 덩어리를 하나의 식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이 모양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모양 자리에 1이라는 값을 대입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거 같은 것도 보면 이 녀석 자체를 그냥 둘 게 아니라 분자와 분모를 x로 하나씩 나눠서 x분의 fx를 만드는 거야. 그죠? x 빼기 x분의 fx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요. 이 모양을 찾으려고. 그리고 나서 이제 0 극한을 보내보면 분모는 분모 나름대로 얘는 0이고요. 얘는 1이라며 0 더하기 1이잖아요. 얘는 또 얘 나름대로 0 빼기 1이잖아요. 그래서 0 더하기 1분의 0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찾아진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fx를 독립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x분의 fx라는 녀석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놈도 마찬가지. x분의 fx가 하나의 덩어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놈도 분자랑 분모를 x 하나로만 일단 나눈다고요. x분의 fx, x 더하기 x분의 fx, 빼기 x분의 fx 이렇게 나눠놓고 나서 보면 값이 존재한다라는 건 실수라 그런 이야기잖아요. 무한대로 갈 때 얘는 실수야. 차수가 빵차라고. 얘도 빵차인 거지. 상수니까. 그럴 때 어때요?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거니까 1차잖아요. 차수 제일 큰 게 1차네.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차수가 낮은 애들이니까 결국 쩌리로 없어지게 될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약분하면 1이라는 값이 만들어진다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문제를 고른 이유는 저 x분의 fx라는 덩어리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골라봤고요. 6번은 할까 말까 했는데 그냥 뭐 산수 연습하시라고 그래서 골라서 해본 거니까 그냥 분모 0 됐고 분자 0 됐고 인수분해 해서 약분하시고 또 인수분해 해서 a 찾으시고 뭐 하는 겁니다. 그죠? 요거는 생략하고요. 옆으로 가서 10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의 문제들이 앞으로 자주 나오게 될 거예요. 수학2 단원에서 좀 거창하게 표현하면 새롭게 정의된 함수 이렇게 말하는데 f라는 함수를 말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f가 누구인지를 한글로 써 있는 걸 보고 저걸 뭐 식으로 만들든지 그래프로 만들든지 여러분 스스로 소화를 좀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새롭게 정의된 함수라고 말하는데 이 f가 누구인지를 살펴보니 y는 t라는 직선이 있대요. 이렇게 생각했죠? 이렇게 생긴 곡선이 있대요. 뭐 이거는 뭐 2차 함수에 접어 올리면 되겠죠? 만나는 점의 개수를 ft라고 하겠대요. ft라고 한 이유는 t가 변하면 만나는 점의 개수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인 거야. 그러니까 ft지 t에 관한 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얘는 t랑 상관없는 거니까 이거 먼저 그림을 그려보면 x축에 원래는 이렇게 생긴 2차 곡선이었겠죠? 근데 거기에 식 전체의 절대값이 붙은 거니까 내려오고 볼록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죠. 참고로 여기는 마이너스 2고 2고 요점의 좌표 0,4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요. 이 상태에서 t를 살펴보면 y는 t라는 직선이 이렇게 생긴 건데 t가 아주 작아요. 안 만납니다. 올라가다 보면 언젠가 여러 군데에서 만나기도 할 거고요. 뭐 좀 개수가 줄어들기도 하고 그럴 거라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 t가 변할 때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옆에다가 식으로 쓰는 것보다 그래프로 그리는 게 훨씬 편하니까 나타내 보자면 이제 여기다 y는 ft를 그려보자는 이야기예요. t가 이런 상태에 있으면 교점의 개수가 0개잖아요. 안 만납니다. 그죠? 이게 언제까지 안 만나게 될 거냐면 이 t의 값이 0이 될 때, 그때 전까지는 안 만나니까 여기를 0이라고 보면 그때까지는 얘가 안 만나요. 교점의 개수가 빵개입니다. 그러다가 t가 딱 0이 되는 순간 교점이 2개로 바뀌어요. 그죠? 이렇게 2개. 그리고 거기서 살짝 올라가는 순간 바로 4개로 바뀝니다. 이렇게 갑니다. 언제까지 4개인가 하고 봤더니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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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계속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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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얘 될 때까지 4개. 그죠? 얘는 지금 보면 t가 4죠. 4. 여기 0,4니까. 그래서 4 될 때까지 계속해서 4개다가 4가 딱 되는 순간 교점의 개수는 3개로 바뀝니다. 그죠? 그리고 그 위로 2개가 되죠. 영원히. 요 녀석이 y는 ft 그래프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이제 요거는 요 단원에서는 함수의 극한이기 때문에 극한 값을 그냥 물어보죠. 4 마이너스일 때랑 4 플러스일 때. 지금 여기가 4니까 4 마이너스일 때는 4고요. 4 플러스일 때는 2죠. 그러니까 뭐 둘이 곱하면 8이다 이렇게 될 텐데 이걸 가지고 뭐 ft가 이건데 여기에다가 gt를 곱해가지고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되게 할 거야. 2차 함수 gt 구하세요. 뭐 이런 거 나오든지 뭐 미분 가능하게 하라고 나오든지 합성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정의된 함수 중에서 아주 쉬운 편에 속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굳이 문제에서 물어보지 않았지만 그래프 그려가면서 연습을 좀 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래프 그리는 게 그닥 어렵지 않아서 굳이 이런 연습할 필요 없다고 치면 정말로 그냥 얘는 그거야. 4보다 약간 작을 때, 4보다 약간 클 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t가 4보다 약간 작으면 여기 밑에 있다는 얘기니까 4번 만나는 거고요. 4보다 약간 크면 2번 만나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죠? 딱 4일 땐 3번이지만 딱 4일 땐 3번이지만 4 플러스나 4 마이너스일 땐 이제 좀 다르게 생겼구나. 이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으로 가서 15번은 유리화를 좀 해야 되는 녀석이죠. 그래서 유리화 연습하라고 골라본 문제들인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15번 이야기는 조금씩 했어요. 그죠? 분모 0 됐고 분자 0 돼야 되기 때문에 A의 값은 바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유리화해서 B 찾으시면 되고요. 이놈도 마찬가지. 분모가 0 됐잖아요. 분자도 0 돼야 되죠. A 더하기 B가 0이에요. 그래서 B가 마이너스 A입니다. 그 다음 뭐 유리화 이렇게 해서 해보시면 되고요. 밑에 16번. 요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 우리 마지막 예제 풀 때 인수분해 미리 하는 거 때문에 그렇거든요. 보세요. fx가 3차라고 차수가 나왔는데 1번 보시면 식이 2개 나오거든요. 풀기 전에 이 얘기를 먼저 할까요? 기본적으로 3차 함수니까 개수가 4개 필요해요. x세제곱, x제곱, x 상수항 이렇게 해서 4개의 개수가 필요하거든요. 식이 4개 필요하다는 거야. 4가지 정보 필요해요. 그 4가지 정보가 지금 이거 2개 가지고 다 나오는 거야. 어디 있는 거냐면 하나는 여기 분모가 0 됐잖아요. 1 넣으면 분자도 1 넣으면 0 되겠죠? F1이 0이에요. 그게 하나고 분모 0 됐잖아요. F2가 0이에요. 그게 하나고 그리고 이것의 극한값이 4래. 그게 하나고 극한값이 3이래. 그게 또 하나예요.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정보가 다 나와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 4개를 사실은 연립을 해서 A, B, C, D 이렇게 찾아도 되긴 돼요. 근데 그게 개수가 4개나 되면 비록 1차 연립방정식이긴 한데 4개짜리는 굉장히 귀찮잖아요. 지저분할 거거든요. 그래서 좀 걔를 간단하게 풀고 싶은 거고 이 3차 함수야 라는 말을 보는 순간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야라고 두는 건 최후의 수단이에요. 어쩔 수 없이 할 때나 그렇게 하는 거지 무조건 그렇게 두고 푸시면 약간 뭐랄까 사서 고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 방법은 밀어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는 건데 보자고요. 첫 번째 식부터 보시면 분모가 0이 됐잖아요.
분자도 0이 돼야 돼. 근데 그 분자가 0이 된다는 건 1을 대입해서 0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건 좀 다르게 표현하면 fx가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야 이거 약분돼서 없어질 거잖아.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fx란 녀석이 이거 하나는 분명히 인수로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야. 분명히. 그래야 약분될 거니까. 마찬가지겠죠? 분모에는 x-2가 약분이 돼야 돼요. 그래야 수렴할 거잖아. 이거 하나는 분명히 들어있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죠? 그 다음 또 하나 있을 텐데 누군지 모르잖아. 그래서 얘가 ax 더하기 b인 거야. 이렇게 생겼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해야 3차 fx고 1 넣어서 0 나오고 2 넣어서 0 나오는 거다 인 거야. 그럼 이 a, b는 뭐 찾는 거다 이제? 극한값이 4예요. 극한값이 3이에요. 이 두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a랑 b를 찾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괜찮죠? 무슨 얘기지? 뒤에 것도 마찬가지겠죠? 이거 보면 이런 생각하는 거야. 0 됐거든? 0 돼야 되잖아요? fx가 x 하나는 인수로 가지고 있겠죠? 이 식만 쳐다보고 fx가 x랑 x-1을 다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얘 입장에서 보면 얘 때문에 0이 되는 거지. 이건 나쁜 놈이 아니잖아요. 요 놈을 죽여야 될 놈이기 때문에 얘가 약분돼야 될 놈이기 때문에 fx가 x를 가지고 있구나만 알 수 있는 거야. 얘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죠? 1위로 와서 보니까 뭐야? x가 1로 갈 때네. 그럼 요 녀석이 0이 되는 거니까 그럼 fx가 x-1을 또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 뒤에 얘도 뭔지 모르겠다. ax 더하기 b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 덩어리 전체를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어서 a하고 b를 찾으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되죠? 마지막 문제도 약간 비슷하게 푸는 거라서 마지막 걸 같이 풀고 마칩시다. 얘도 보면 최고창의 개수가 1인 두 이차함수 그랬어요. 최고창 개수까지 알려줘 버렸어. 그럼 이제 정보가 두 개만 더 있으면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런데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킬 때 G7의 값을 구하세요예요. 그래서 가에 보니까 G1이 0이래요. 그러면 GX라는 녀석은 최소한 x-1 하나는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 뒤에 뭐가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차라고 했으니까 하나 더 있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나조건에 보면 x가 n으로 갈 때 g분의 f가 이렇게 생겼대요. 그런데 n에다 넣을 수 있는 숫자가 1하고 2하고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넣어서 식을 만들어 보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gx분의 fx가 0이에요. 1 넣으면 빵이잖아요. 그리고 x가 2로 갈 때 gx분의 fx가 2입니다. 2 집어넣으면 2 곱하기 1이니까. 맞죠? 근데 이 첫 번째 식에서 뭘 알 수 있냐면 이게 1로 갈 때 극한값이 0이다 그랬거든요. 뭐 극한값 자체가 0인 건 이상하지 않잖아요. 분자 혼자 0이면 되지.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분모에 들어있는 gx가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분모가 0이야. 분모가 0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렴했어. 그럼 분자도 0이 돼야 되죠. 즉 분자도 x-1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필이면 극한값이 얼마래? 0이래. 극한값이 0이라는 건 뭐예요? 약분을 다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다는 거야. x-1이. 그래야 대입을 해서 0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보에서 바로 뭘 알아낼 수 있냐면 오히려 fx가 x-1의 제곱이구나를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분모가 0이 돼. 수렴해야 되니까 분자가 x-1이 있어야 돼. 그래 약분되니까. 약분돼서 다 사라지면 안 돼요. 다시 0에 수렴해야 되거든. 약분하고 대입했는데 또 0이 됐다고. 그러니까 분자에 x-1이 하나 더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는 분모가 0 되는 걸 약분시키려고 소모했고 하나는 극한값이 0이 되려고 소모하는 거니까. 그래서 fx가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리미트 x가 2로 갈 때 gx라는 녀석이 x-1에 뭐 하나 더 있을지 모르겠는데 fx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굳이 약분 안 해도 되지. 0은 아니니까. 근데 뭐 똑같이 생겼는데 굳이 계산할 필요 있겠어요? 약분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약분하고 나서 2를 대입해 보면
2 마이너스 알파분의 2 마이너스 1이에요. 요것의 값이 2더라 그 얘기네요. 그죠? 그래서 그걸로 알파의 값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찾아서 얘가 gx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극한값이 0이 되는 좀 흔하지 않은 경우긴 한데 기억해야 될 건 분자가 분모보다 x-1이 더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똑같이 있으면 약분돼서 0이 아닌 값을 수렴할 거거든. 0에 수렴했으니까 0이 되도록 한 인수가 하나는 더 있구나.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fx가 바로 완전제곱이야.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연습 문제 사실은 뭐 가우스도 좀 있고 활용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같이 하면 좋은데 뭐 좀 지엽적인 문제이니까 혹시 나중에 나오면 보도록 하고요. 내일은 오시면 연속 이야기를 좀 하고 연속은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 하고 나서 미분계수 얘기를 조금 시작을 좀 하도록 합시다. 그 앞에 1단원에 유제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안 했는데 뭐 혹시 시간 되시면 집에 가서 유제도 한번 풀어보시고 내일 오시면 수업 초반에 혹시 1단원 질문할 거 제가 받고 그 다음 2단원 시작할 거니까 공부할 수 있으면 좀 해오십시오.